안녕하세요. 생산관리 전문 강사 변소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생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될 내용은 공장별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량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인 자원관리, 최적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한 최적의 생산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정 관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생산 관리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그 생산 계획의 업무 프로세스와 생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계획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생산 계획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생산 계획, 이건 기본 물동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투입돼야 될 재원이나 자원들을 감안해서 수립되는 공장의 연간 계획을, 생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생산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 생산 계획은 짧은 시간, 중계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연간 계획에서 일부분을 현실화시키고 또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재수립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델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산을 할 때 모델 변경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들에 따라서 생산돼야 될 또 요구사항들이 달라지는 경우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판매와 재고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집행 생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 계획인데요. 고객의 요구사항 아니면 그 사업의 아니면 영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확정된 물량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외에도 월간 계획이라든가 주간 계획, 일일 생산 계획 등 목표를 달성하는 아주 부분적으로 시간 단위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있으나 일단 전체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그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흐름도를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겠죠. 연간 기본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이는 영업의 요구 사항이 주가 돼서 1년도 내년은 내년까지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마케팅을 하고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그것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라든가 이런 제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공장을 진행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변경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변경될 수 있고요. 또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서 자재들이 변경되면서 자재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분화돼서 다시 한번 이동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이동 생산 계획은 3개월 단위로 하든가 반기 단위, 그러니까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생산 관리에서 부서가 주관이 돼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자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업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고객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생산 계획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정 생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요번 달에 생산하고 다음 달 생산 계획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것이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후에 검토를 해봅니다. 자, 라인의 물량이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라인이 갖고 있는 캐파빌리티, 생산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한다고 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또 제품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물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산 계획의 일정 계획까지 해서 다시 수립하는데, 이것이 검토가 되고 생산 계획을 재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확정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생산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검토돼서 들어온 사항들까지 다 확인하고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이거를 생산 관리에서 다음 월, 그래서 차기 월에 생산 계획으로 확정 배포를 해야 되겠죠. 왜 배포를 해야 되냐? 생산도 알아야 되고 영업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류가 얼마나 나올 건지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든가 고객들 대응을 미리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하는 제조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일일 계획이라든가 또 그 주간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자재 확보하는 거, 지금 있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자, 생산 계획에서 제조부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생산 계획에서 제조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생산 계획을 검토하고 영업으로부터 요청해 오겠죠. 연간 계획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이 이러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필요할 거다. 물류는 어떻게 변할 거다. 물동량은 어떻게 변할 거다 하는 예측과 시장 환경을 예측해서 먼저 영업 쪽에서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부서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자재를 구매해야 되겠죠. 자재, 수급, 납기를 검토해서 납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요청해야 될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이게 오더를 해서 자재를 수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긴 자재도 있을 거고 짧은 자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납품하는 업체에 또 물동량이 또 있을 거죠. 그쪽에 계획도 수립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원활하게 생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연구소에서는 이게 단순한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설계 변경 내지는 또 고객 요청사항에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설계들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라든가 또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고객에 맞춰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또 요구사항들의 변동이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연간 계획으로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물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생산성 제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류를 확보를 할 거냐라는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내년도에 요구사항이 200만 개다. 그러면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그 부분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 높이는 부분과 신규 설비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그 외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의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주문 설계형 제품이 있습니다. 자, 주문 설계형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요? 자, 주문별로 일정 계획이 수립되고 그 제품은 설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한 것이 전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한 것이 또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 전달되면 그 설계한 자재를 조달하고 기계 가공, 조립 등 부분별로 납기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 서로가 같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종합 일정 계획이 수립해야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실제 공정에서는 수주된 것이 하나뿐인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들 또 한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막 시점마다 다르게 막 들어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산 계획일 겁니다. 이래서 주문 설계형 그 제품 계획, 주문 생산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죠. 자, 여기서 주점은 설계를 하고 제조에 넘기고, 제조에서는 그것을 설계한 것에 따라서 납품 받아서 해야 될 거, 그다음에 부품들 조달하는 거, 그다음에 자재를 조달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모아서 일정 계획에 수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각 분야별로 나눠서 자기 역할들, 이 시점을 맞춰서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설계 부분이 쭉 진행될 때 어떻게 설계할 거라는 컨셉이 나오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그 설계하는 동안에 자재 수급 계획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고 자재가 도달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기계 가공이 들어갈 건데요. 그 기계 가공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재들이 계속 납품이 되고 그러면서 그 스텝을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할 거고요. 자, 기계 가공까지 다 끝나고 나면 완제품 조립을 해서 고객 손에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각 단위들, 유닛 단위로 담당자를 선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 스텝에 원활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설계형, 주문 설계형 생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생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 이거는 개발 단계에서 생산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개발을 해놓고 그리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생산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 단계는 고객의 요구를 수집을 해서 생산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생산은 바로 시작되는 거고요. 자, 이런 차이가 예측형 생산 계획하고요, 주문 설계형 생산 계획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월마다 그 요구사항이 계속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롤링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링 플랜이 있을 거고요. 그 롤링 플랜에 따라서 계속 갱신해 가면서 그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월 단위로 3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매월 그 3개월 계획을 재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계획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예측하고 다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매 3개월 단위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건 일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컨셉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제 제품 중심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제품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해서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수량이 많아지고 6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수량이 많아지고 또 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코스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이라는 것이 타겟이 되도록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1970년대, 1980년대까지 품질에 대해서 유연하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품질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변동입니다. 많은 변동, 다량 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의 능력이 그 경쟁력의 하나가 되는 시대에 도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스 프로덕트 개념에서 지속적으로 임프루브먼트에서 품질 개선하는 쪽으로 가서 코스트나 그다음에 퀄리티에 대해서 주가 되었다면 이제 점점 다이나믹하게 프로젝트가 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요. 생산이 고객에 맞춰서 다량 다품종으로 대응해 나가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품질 코스트가 같이 병행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 시장의 변화를 몇 가지로 이렇게 쭉 돌아다보게 되면요. 먼저 제품의 다양화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증가율이 한 1 정도였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보면 생산량의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증가가 있는데 신모델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그 양이 8배, 9배 정도로 그 신제품 종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품의 라이프타임은 훨씬 더 짧아져서 그 1988년도를 8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0.4% 0.4배 정도, 그러니까 반도 안 되죠. 사이클 타임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거죠. 자, 그만큼 라이프 타임이 짧아졌으니까 짧아지고 신제품 많아지고 이런 대응을 해주는 것이 플렉시블한 그 시장 대응 능력이 경쟁력으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좌측에 맨 위에 있는 수작업이라는 과정에서 예전에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작업, 그리고 사람의 능력, 간의 숭어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면 그 산업화와 급격하게 다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자동화를 갖추고 하면서 대규모의 자동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도록 한 시점이 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다시 그 많은 신제품에 대해서 또 많은 짧은 라이프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념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생산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생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생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조 쪽의 입장에서 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생산 모델에 관련된 중점 항목들을 먼저 체크해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쉽게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그 작업 지도서로 딱 명확하게 작업 지도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규격 변경이 된 거 있는지에 대해서 늘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변경에 대한 정보에 관련돼서 서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비나 지그라면 툴을 이야기합니다. 제조할 때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라든가 예를 들면 드라이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장비 이런 공구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품의 규격을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면 제조로 들어가겠죠. 자,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제조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건데 작업 지도서의 위에서 이미 확인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대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체크하고 바로바로 조치해 가면서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발생될 단기간에 장비가 다운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안 나왔다든가 출근을 안 했다든가 이런 변화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테이크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공정 이상 발생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 상황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에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에 수립한 것은 또 이력으로 남겨서 다음 또 그런 사이클에서 또 문제 생겼을 때 쉽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그런 이력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재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하 검사를 통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출하 검사는 Q에서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창고에 적체를 하고 당일 생산 이력, 오늘 얼마나 물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창고에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지, 이 물량이 납품해야 되는 물량이 적시에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고 확보된 물량, 납품해야 될 물량을 확인하면 출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생산 계획에 따라서 각 스텝별, 부서별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명확히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생산에 있어서 좀 몇 가지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S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make to stock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산을 해놓고 물량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판매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량 생산하는 제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오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산해 놓는 창고에다가 스탁해 놓고 있고 고객이 요구하면 바로 전달해 주는, 대부분의 많은 다량 생산하고 있는 우리 그 소비재 이런 것들은 많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계획에 맞춰서 쭉 자재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MRP라고 합니다. MRP라고 하면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라고 해서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적시에 미리 확보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적실에 최소의 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바로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적합한 그 사용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시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어느 자재가 얼마 물량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 자동화를 통해서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걸 막혀서 많은 업체들, 기업에서는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RP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립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 종속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느냐입니다. 독립 수요라고 한다면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최종 제품 혹은 독립적 판매가 가능한 부품을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속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부품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독립 수요일 경우는 전체 계획에 따라서 그 타임에 맞춰서, 시점에 맞춰서 공급하면 되고요. 종속 수요라고 하면은 오더가 떨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확보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타이밍 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종속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측, 생산 계획에서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측의 정의라고 한번 보면은 과거의 자료를 사용해서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통계적이고 경영관리적 기법을 의해서 분석해서 그것이 실제로 예측한 것이 적중률이 높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에서 중요성이라는 것은 몇 가지 부서들이 각각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생산에서는 스케줄링하고 재고 관리하고 총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요. 마케팅에서는 판매 능력을 할당해서 판촉이라든가 신제품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재무 쪽에서는 공장, 설비, 투자,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거죠. 인사에서는 노동력을 계획에 맞춰서 노동력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 해고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맞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업무 계획, 시 계획에서 예측한다면 이렇게 네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간에 따라서 소요가 이렇게 변한다고 선이 되죠. 그런데 순환 변동, 1년을 보게 되면 상반기는 적게 나왔다가 하반기는 많이 나가는 그런 사이클을 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두 번째 그래프에서 나같이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고요. 자, 계절마다 또 그 사이클에 맞춰 그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계절마다 여름에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겨울에 잘 팔리는 제품이 있겠죠. 그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연 변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추정을 하고 또 타겟을 잡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이런 어느 쪽에 우리 제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
표준에 따라서 제조 기술을 표준을 그리고 그 다음에 표준화하고 가공하고 가공품 검사 이런 것들이 전체 돌아갈 때 다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산 관리에서 생산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자, 생산 계획은 어떤 생산 계획이 있는가?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연간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계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확정된 생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해야 돼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의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들었던 생산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어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종사를 하더라도 생산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또 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